안녕하세요. 키리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낡은 나무주택에서 일어난 아주 꿉꿉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집이 그다지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저도 막 사회에 나온 20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만 충족되면 다른 건 감수하고 계약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은 우선 당연히 월세가 저렴해야 했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때도 춤을 추는 댄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실과 너무 동떨어진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월세가 싸고 연습실과 너무 동떨어지지만 않으면 가릴 곳 없이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일단 집은 봐야 되니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보다가 이게 웬걸? 마음에 꽤 드는 집을 찾게 됐습니다. 약간 허름한 낡은 목조주택이었는데요. 그 집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다세대 주택처럼 되어 있어서 그중 집 하나를 쓰는 식이었죠. 월세도 딱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선이었고 집의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방도 꽤 넓었었기 때문에 당시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저에게는 마치 제 발로 찾아온 행운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 하며 저는 결국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낡고 허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뿌듯함도 들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사건은 이사 첫날 바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사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에 다름 아닌 벽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쥐인가? 그럴 수 있지. 오래된 집이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워낙 피곤한 상태다 보니 신경을 끄고 자려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쓱쓱 저에게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근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벌떡 일어나 몸을 앉혔고 이불 옆에 있는 스탠드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쥐가 아닌 벽을 타고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대한 지네였어요. 그 지네는 제 손가락 두께보다 훨씬 두껍고 검붉은 색 몸에 다리가 수백 개는 달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징그러운 지네였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았고 온몸에 닭살이 곤두섰어요. 지네를 그것도 저렇게 크고 징그러운 지네가 집에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이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그 지네를 잡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네는 이미 순식간에 사라져서 꽃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지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불을 켠 채로 밤새 벽만 노려보다가 해가 떠버렸어요. 아침 해가 뜨고 집안을 보니 더 끔찍했던 건 제가 잠들었던 그 공간과 집안 곳곳에 검고 작은 점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벌레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요. 그 순간 어제 봤던 지네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서는 매일 밤 지네가 나왔고 저는 지네와의 전쟁을 매일매일 치렀습니다. 곤충 스프레이를 종류별로 사고 문틈이나 창문 틈새는 물론이고 혹시나 싶어서 마루 밑 틈까지 모두 테이프나 실리콘으로 막았어요. 살충제도 시중에 있는 건 종류별로 다 사놓고요. 그런데 잡고 잡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깰 수밖에 없었고 제 몸까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늘 항상 불안에 떨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온 집안에서 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백 개의 작은 발들이 낡은 마루바닥과 벽을 긁으며 움직이는 소리. 처음엔 제가
너무 진에 시달려서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불을 켜면 소리가 뚝 끊기고 불을 끄면 다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제 집 전체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 때문에 저는 이제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게 됐고 그 소리는 이제 제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점점 더 미쳐가는 건가? 매일 밤을 울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지쳐 깜빡 잠이 들면 꿈에는 방을 꽉 채우는 크기의 지네가 나왔는데 현실의 지네보다 훨씬 크고 흉측하고 검고 끈적거리는 몸뚱이에 붙어있는 다리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처럼 붙어있는데 검은 이빨을 드러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지네, 사람, 괴물, 그것은 방벽을 천천히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제 발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수많은 발이 제 피부를 긁어대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소름 끼치고 징그럽고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속의 지네는 절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네 집은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먹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점점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눈은 퀭하게 깊게 들어가서 광기가 서려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몸은 뼈만 남아서 피골이 상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절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도 손님들이 저한테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수군거리는 걸 몇 번 듣기도 했고요. 동료들은 대놓고 제 옆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야, 너한테서 쾌쾌한 흙냄새랑 비린내가 섞인 것 같은 좀 이상한 냄새가 나.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뭐 몸이 안 좋아? 라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점차 연락이 끊겨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진의 기운에 오염된 건가? 이제 나한테서도 진의 냄새가 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변화는 닭고기가 미친 듯이 땡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닭 요리를 그다지 막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닭 요리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본능에 이끌리는 짐승처럼 밤이면 밤마다 닭 요리만 사와서 허겁지겁 미친 듯이 먹어치웠죠.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점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영혼까지 지네에게 잠식당하는 기분이랄까? 결국 한날은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밤에는 지네 환청에 시달리고 닭고기 생각과 피곤함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페인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벽만 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단결근에 화내실 만도 한데 며칠간 제 상태를 보고 이상한 걸 느끼신 건지 화 한 번 내지 않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아는 스님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겠느냐? 라고요. 처음엔 무슨 스님이야 하면서 코웃음을 치다가 문득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만나보자 라고 결심하게 됐고 결국 사장님 소개로 스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스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네 냄새가 나네. 지네 요괴한테 얽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에 관련된 얘기는 사장님은 물론 스님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아신 건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목말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님. 자꾸 진해가 나와서 절 괴롭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울며 스님께 빌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곧 이 집에 찾아갈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하셨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오셔서 집을 봐달라 비우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우선은 아쉬운 대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스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현관 쪽을 이리저리 훑어보셨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며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복도에 낡은 마루 한쪽을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그 자리에 앉으시고는 눈에 연불을 외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졌고 벽에서는 촥 하는 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에 저항하는 것 같은 혹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들렸어요. 스님은 저에게 손가락 끝으로 침을 받아내시더니 작은 나무 조각에 그 침을 바르고 마루 틈 깊숙이 그 조각을 박아 넣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몸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왠지 모르겠지만 저 조각을 뽑아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니다 라는 걸 동시에 느끼게 됐고 이를 꽉 깨물고 그 욕망을 참아냈습니다. 그러자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진의 환각과 환청이 점차 옅어지는 걸 느꼈어요. 스님의 연불소리가 커질수록 진의 발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스님의 마지막 연불과 함께 집안을 지배했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힘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잠이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없었고 저는 홀로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의 여독이 깨끗이 풀리진 않았지만 저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기운은 지금 저희 집에서 아예 사라졌다는 걸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저희 집에서는 진의 소리도, 악몽도, 닭고기를 원하는 그 갈망도,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님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건넸고 이제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고 웃음도 되찾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다른 좋은 집을 찾아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트라우마인지 아직도 목조 건물에선 살지 못하고 들어가면 약간 몸이 가렵고 숨이 막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 트라우마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상할 만큼 싼 집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소름 돋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